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작품은 한국 근대 단편 소설의 백미로 꼽히는 현진권의 고향입니다. 1926년에 발표된 작품인데요. 이 소설을 통해 당대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아픔을 생생하게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한 사람의 얼굴에서 과연 한 시대 전체의 비극을 읽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소설을 따라가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소설의 배경은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입니다. 서술자인 나가 이 기차 안에서 아주 이상하고 뭐랄까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남자를 만나면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기차 안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조선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막 뒤섞여 앉아 있어요. 이건 당시 식민지 조선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술자인 나는 이 길고 지루한 기차 여행에서 재미있는 말동무라도 하나 만났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나의 앞에 앉습니다. 그런데 그 옷차림이 정말 기묘해요. 겉에는 일본 옷, 안에는 조선 저고리, 바지는 중국식, 머리는 일본식인데 신발은 또 조선의 집신을 신고 있어요. 국적이 어딘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이 뒤죽박죽인 옷차림은 그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그리고 시대 자체가 얼마나 혼란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자, 서술자인 나는 처음에 이 남자를 보고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네, 아주 싫어합니다. 왠지 모르게 불쾌하고 밉살스럽다고까지 표현해요. 특히 그가 일본인이나 중국인에게 자꾸 말을 붙이려다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를 더더욱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나에게 경상도 사투리로 말을 걸어오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뀝니다. 서술자는 마지못해 대답하면서 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기 시작하죠. 나아가 본 그의 얼굴은요, 온갖 고생에 찌들어서 40살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깊게 팬 주름, 슬픔이 가득한 표정.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의 실제 나이는 겨우 26살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죠? 이 순간 나의 마음속에 있던 불쾌감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연민과 인간적인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자는 자신의 기구한 삶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자신의 뿌리, 즉 대구 근처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부터 시작돼요. 원래 그의 마을 사람들은 역둔토라고 하는 나라 땅을 빌려서 평화롭게 농사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즉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나타나 그 땅을 몽땅 빼앗아가 버렸다는 거죠.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당시 우리 농민들의 땅을 수탈하기 위해 일제가 만든 대표적인 기관이었습니다. 자, 이 구조를 잘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동척은 농민들에게 땅을 직접 빌려주지 않았어요. 먼저 일본인이나 친일파 같은 중간 관리인에게 땅을 넘깁니다. 그럼 이 중간 관리인은 다시 농민들에게 아주 비싼 소작료를 받고 땅을 빌려주죠. 그러니까 농민들은 이중으로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수확량의 70% 이상을 빼앗기고 나니 손에 쥐는 건 거의 없었던 거죠. 마을에서는 더는 못 살겠다는 곡소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가족도 살 길을 찾아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17살 때 온 가족이 만주 서간도로 이주했지만 낯선 땅에서의 삶은 더욱 독했어요. 2년 만에 아버지가 병과 과로로 돌아가시고 그로부터 4년 뒤에는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희망을 찾아 떠난 길 위에서 가족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죽어간 거죠. 가족을 모두 잃은 그는 만주와 일본을 떠돌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합니다. 그러다 서울에 일자리를 구하러 가는 길에 9년 만에 고향 땅을 한번 밟아보기로 결심하죠. 그런데 막상 돌아온 고향은 그가 기억하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집도 사람도 심지어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완전한 폐허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가 고향이라고 부르던 공간 자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 거죠. 그의 이 절규 정말 가슴 아프지 않나요?
이건 단순히 마을이 변했네 정도의 감상이 아니에요. 자신의 뿌리, 정체성, 과거의 모든 기억이 송두리째 뽑혀나간 것에 대한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텅 빈 폐허 속에서 그는 딱 한 사람, 어린 시절 자신과 혼인을 약속했던 그녀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 역시 그의 삶 못지않게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한번 보세요. 17살의 아버지가 빚 때문에 단돈 20원에 그녀를 유곽, 즉 사창가에 팔아넘깁니다. 그곳에서 10년 동안 온갖 착취를 당하다가 병이 들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자 쫓겨나죠. 그녀 역시 고향에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지금은 일본인 집에서 하녀살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비극은 당대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순환을 대표하고 동시에 땅을 빼앗긴 조국, 몸과 영혼까지 착취당한 우리 민족의 모습과 그대로 겹쳐 보입니다. 자, 이제 다시 기차 안으로 돌아옵니다. 서술자인 나는 이 모든 기막힌 이야기를 바로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나는 친구가 작별 선물로 준 술, 정종을 그에게 건넵니다. 술을 마시던 남자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그 눈물 흘리는 얼굴을 보면서 나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문장,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나는 이제 그의 얼굴에서 단순히 한 개인의 슬픔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 전체의 어둡고 비참한 얼굴, 즉 조선의 얼굴을 발견한 겁니다. 한 개인의 비극이 민족 전체의 비극으로 확장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술에 취한 남자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어릴 적 고향에서 불렀을 법한 아주 단순한 노래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노래 가사는 이제 완전히 다른, 너무나 비극적인 의미를 담아서 불리고 있었죠. 한번 볼까요? 원래 쌀이 많이 나는 좋은 땅은 이라는 가사는 일본인을 위한 신장로가 되고로 바뀌었습니다. 토지 스타를 의미하죠. 옳은말 하던 친구는 감옥소로 가고 이건 지식인과 독립운동가에 대한 탄압을, 담배 피우시던 동네 어르신들은 공동묘지로 가고 이건 9세대의 주분과 전통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 예쁜 처녀는 유곽으로 간다. 이건 바로 그녀의 이야기, 여성에 대한 착취를 보여주죠. 이 노래는 그와 그녀, 그리고 당대 우리 민족이 겪은 모든 비극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소설의 마지막 절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진건의 고향은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얼굴에는 그가 살아온 시대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고스란히 새겨질 수 있다는 것을요. 역사는 그냥 책 속에 있는 박제된 기록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얼굴에 새겨진 이야기들의 총합이라는 겁니다. 이 소설을 읽고 난 지금 우리 주변 사람들의 얼굴은 또 어떤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